현역가왕 3-9회 예고편이 공개된 뒤 트로트 팬덤과 시청자 커뮤니티는 말 그대로 폭발했습니다. 단 30초 남짓한 영상이었는데도 그 안에는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서사가 압축돼 있었고 그 중심에는 어김없이 13살 소녀 빈에서가 서 있었습니다. 38회에서 간신히 패자부활전이라는 지옥 문턱을 넘어 준결승 막차를 탄 그 아이가 다시 한번 거대한 파도 한가운데로 밀어 넣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논란의 출발점이 된 한 장면, 바로 괴물 보컬 솔지가 누군가를 지목하는 순간입니다. 화면은 교묘하게 편집되어 있었지만 시청자들의 시선은 이미 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솔지가 손끝으로 가리킨 자리가 어딘지 그 섬뜩할 정도의 정적과 함께 동시에 떠오른 이름, 바로 가장 구석에 앉아있던 턱걸이 생존자 빈에서였습니다. 솔지가 빈에서를 지목했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번져나가자 커뮤니티의 반응은 극단적으로 갈라졌습니다. 아니, 이미 탈락 위기까지 갔다 온 아이를 또다시 벼랑 끝으로 몰아넣는다고? 이건 그냥 서바이벌이 아니라 감정 고문 아니냐는 분노와 반대로 이 정도의 압박 속에서야 비로소 빈에서의 한과 감성이 폭발할 것이라는 기대가 정면으로 충돌한 것입니다. 서바이벌의 잔혹한 공식은 늘 같습니다. 1위는 가장 안전한 승리를 위해 가장 약해 보이는 상대를 택한다. 현재 성적표만 놓고 본다면 솔지는 누구에게도 밀리지 않는 압도적 1위, 반면 빈에서는 최하위로 준결승에 턱걸이한 숫자만 보면 가장 만만한 카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구도는 결코 숫자로만 설명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력 대결이 아니라 멘탈이 너덜너덜해진 어린 다윗과 기세가 하늘을 찌르는 거인 골리앗의 정면 충돌입니다. 예고편 속 짧은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조명이 쏟아지는 스튜디오 한복판, 무대를 뒤집어 놓을 듯 찢어지는 솔지의 고음이 먼저 공기를 장악합니다. 그녀는 이미 어제 방송에서 1000점을 훌쩍 넘기는 점수로 판을 초토화시킨 괴물 보컬입니다. 성량, 테크닉, 무대 장악력, 어느 하나 빠지는 구석이 없는 절대 강자. 그런 솔지를 바로 앞에 두고 이제 막 패자부활전이라는 지옥에서 살아 돌아온 13살 소녀가 두 손으로 마이크를 부여잡고 서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빈에서입니다. 이 장면 하나만으로도 숨이 턱 막히는 이유는 우리가 이미 그 아이가 겪어온 폭풍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38회에서 1라운드 13위라는 충격적인 성적표를 받고 탈락 후보로 떨어졌던 소녀. 눈물과 오열 끝에 겨우 기회를 다시 부여받고 패자부활전에서 기적같은 생존을 이뤄낸 아이. 그에게 제작진은 숨 쉴 틈을 주지 않은 채 또 한 번의 절벽으로 밀어붙입니다. 여기서 질문이 하나 떠오릅니다. 왜 하필 솔지와 빈에서인가? 왜 수많은 조합 가운데 제작진은 이 잔혹하면서도 극적인 대진을 예고편의 메인 카드로 내세웠을까? 그 답은 어쩌면 너무도 단순합니다. 바로 이 둘의 조합이야말로 현역가왕 3가 가진 감정의 모든 스펙트럼을 한 번에 폭발시킬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카드이기 때문입니다. 솔지는 실력의 극점, 빈에서는 서사의 극점입니다. 음악적인 완성도와 한편의 드라마가 충돌하는 바로 그 지점. 제작진은 시청률과 화제성을 위해 최강의 한 수를 던진 것입니다. 그러나 9회 예고편이 남긴 떨림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짜 소름은 그 다음 장면에서 시작됩니다. 빈에서의 노래가 시작되는 듯한 타이밍에 카메라는 갑자기 심사위원석을 클로즈업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장면에서 눈을 뗄 수 없게 됩니다. 트로트의 기준점, 냉철한 평가로 유명한 마스터 박현빈이 미간을 깊게 찌푸린 채 고개를 천천히 좌우로 저어버리는 모습. 그 순간 스튜디오의 공기가 싸늘하게 식어버리는 것만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입니다. 박현빈은 웬만한 실수에는 표정을 잘 바꾸지 않는 사람입니다. 조금 흔들리는 음정, 약간의 가사 실수 정도로는 이렇게 대놓고 실망을 드러내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고편 속 그의 표정은 분명했습니다. 당혹감, 안타까움, 그리고 뭔가 잘못됐다는 묵직한 신호. 그의 가슴 깊은 한숨이 그대로 화면 밖까지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여기서 팬들은 두 가지로 갈라집니다. 정말 무대에서 치명적인 실수가 나온 것 아니냐는 불안과
이 모든 것이 악마의 편집일 거라는 마지막 희망. 혹시 너무 잘해서 믿을 수 없다는 의미의 곡의 적기일 수도 있지 않냐는 기적 같은 해석을 붙잡고 싶은 마음이 뒤섞입니다. 하지만 8회 녹화 당시 전해졌던 소문을 떠올려 보면 걱정을 완전히 떨쳐낼 수만은 없습니다. 패자부활전까지 포함해 한 회에 2번이나 극한의 감정선을 쥐어짜야 했던 빈에서의 성대는 이미 한계에 다다른 상태였다는 후문. 멘탈도, 체력도, 목 상태도 모두 경고등이 켜져 있던 그 상황에서 준결승 무대까지 단숨에 달려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대 옆에 서 있는 상대는 다름 아닌 괴물 보컬 솔지. 스튜디오 전체를 흔들어 놓는 폭발적인 고음,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노랫줄, 객석을 단번에 장악하는 존재감. 이런 무대를 바로 옆에서 지켜보며 대기해야 하는 13살 소녀의 심리적 공포는 숫자로도, 언어로도 쉽게 표현할 수 없습니다. 예고편 속 빈에서의 모습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이크를 두 손으로 꽉 쥔 채 눈을 질끈 감고 있었습니다. 그 표정에는 설렘보다는 두려움이, 자신감보다는 버텨내야 한다는 절박함이 선명하게 묻어 있었습니다. 마치 무대에서 도망치고 싶지만 도망칠 곳은 어디에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아이의 얼굴.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메라는 잔인하리만큼 가까이로 다가가 그 떨리는 눈꺼풀과 긴장으로 굳어버린 입술을 비춥니다. 우리는 그 장면을 보며 불편함과 연민, 그리고 묘한 기대를 동시에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고편은 어디까지나 예고편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제작진이 박현빈의 곡에 젖는 장면을 굳이 넣고 빈에서의 불안한 표정을 길게 잡은 이유는 분명합니다. 시청자의 불안과 호기심을 극한까지 끌어올려 본방송을 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만드는 고도의 심리전입니다. 그 모든 감정의 파도가 마지막 폭발을 향해 달려가는 순간 예고편은 또 한 번의 반전을 던집니다. 바로 빈에서의 영원한 라이벌이자 동갑내기 친구 이수연의 울음소리, 그리고 국민 MC 신동엽의 충격적인 행동입니다. 화면은 무대 위를 비추는 듯하다가 갑자기 심사위원석과 객석의 반응으로 휙휙 잘려나갑니다. 누군가는 입을 틀어막고 있고 누군가는 눈가를 훔치고 있습니다. 그 사이로 애써 감정을 참아오던 이수연의 얼굴이 클로즈업됩니다. 그녀는 떨리는 입술을 깨물다 결국 눈물을 터뜨립니다. 많은 시청자들이 처음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이수연이 탈락 위기에 몰린 건가 보다. 그래서 우는 거겠지? 하지만 유심히 보면 그녀의 시선은 자신의 점수판이나 스코어보드가 아니라 항상 무대 중앙을 향해 있습니다. 그곳에는 빈에서가 서 있습니다. 경쟁자이기 이전의 같은 나이, 같은 꿈을 꾸는 친구로서 무대 위에서 서서히 무너져 내리는 빈에서를 바라보며 함께 무너지는 한 소녀의 울음. 그 울음이 스튜디오의 공기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우리가 그동안 거의 본 적 없던 장면이 펼쳐집니다. 마이크를 쥐고 무대 중앙을 지키던 국민 MC 신동엽이 갑자기 진행을 멈춥니다. 순간 스튜디오는 이상할 만큼 조용해집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천천히 무대 중앙으로 걸어 나갑니다. 그리고 노래를 마치고도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울음을 삼키고 있는 빈에서를 조심스레 끌어안습니다. 이 장면이 몇 초에 불과했을지 모르지만 그 몇 초가 가진 무게는 그 어떤 멘트보다도 그 어떤 평가보다도 훨씬 더 컸습니다. 진행자로, 상황을 조율하는 조정자로 늘 한 발짝 떨어져 있던 신동엽이 자신의 역할을 잠시 내려놓고 한 아이의 보호자가 되어버린 그 순간. 그것은 단순한 동정도, 연출된 감동도 아닌 무대 위에서 한계까지 몰린 한 소녀를 향한 어른의 본능적인 반응으로 보였습니다. 도대체 무대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빈에서가 노래 도중 할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토해내며 눈물을 터뜨렸던 것일까요? 아니면 가사 실수를 저지르고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노래를 이어가려다 마지막 구절에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주저앉을 듯 흔들렸던 것일까요? 어느 쪽이든 분명한 건 하나입니다. 그 무대는 단순히 노래를 잘했느냐 못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현장에 있던 모든 어른들의 가슴을 미어지게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 신동엽이 진행을 멈추고 그녀를 아는 그 몇 초는 제작진이 아무리 계산해도 만들어낼 수 없는
생방송이 주는 진짜 순간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박현빈의 고개 젓기는 정말 실망의 표시였을까요? 아니면 믿을 수 없는 감정의 크기 앞에서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라 나온 역설적인 몸짓이었을까요? 우리는 아직 정답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가능성을 조심스레 꺼내볼 수는 있습니다. 혹시 그는 이런 생각을 했던 건 아닐까요? 이 아이에게 우리가 너무 가혹한 무대를 요구한 건 아닐까? 이 정도의 감정과 부담을 떠안기에는 아직 너무 어린 건 아닐까? 그리고 그 후회와 안타까움이 미간을 찌푸린 채 고개를 저어버리는 모습으로 새어나온 것은 아닐까? 예고편은 거기까지 보여주고 잔인하게 끊어버립니다. 결론은 본방에서 확인하라는 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9회는 빈에서에게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치열하고 잔혹한 갈림길이 될 것입니다. 괴물 보컬 솔지라는 거대한 벽, 이미 한계에 다다른 성대와 체력, 패자부활전에서부터 이어져 온 지옥 같은 압박감, 그리고 그것을 지켜보며 함께 울고 있는 동갑내기 이수연과 스튜디오의 모든 어른들. 그 모든 요소가 한 무대 위에서 폭발하는 순간, 우리는 또 한 번 현역가왕 삼라는 프로그램이 단순한 오디션을 넘어 한 세대의 감정과 윤리를 시험하는 거대한 장이 되어가는 과정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조심스럽게 믿어보고 싶습니다. 박현빈의 고개 젓기가 실망이 아니라 너무 큰 감동 앞에서 나온 믿기지 않는다는 몸짓이길. 신동엽의 포옹이 패배자의 위로가 아니라 모든 시련을 견디고 무대를 끝까지 버텨낸 한 소녀에게 건네는 승리의 포옹이길. 그리고 언젠가 시간이 흘러 우리가 이 무대를 떠올릴 때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날 솔지가 빈에서를 지목했다는 말이 처음 나왔을 때 모두가 이 대결을 잔혹한 희생양 만들기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그 무대는 한 아이를 완전히 무너뜨린 자리가 아니라 진짜 가수로 다시 태어나게 만든 통과 의례였다고 말입니다. 과연 빈에서는 솔지라는 거인을 넘어 결승 티켓을 손에 넣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 모든 것이 잔혹한 서바이벌의 냉정한 결말로 끝나버릴까요? 답은 오직 한 곳, 9회 방송 속에만 숨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단 하나입니다. 이 지옥 같은 압박 속에서도 다시 한번 날아오르기를, 빈에서가 무대 위에서 끝까지 자신의 노래를 포기하지 않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응원하는 것뿐입니다.